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해 확산되면서 유럽에서는 방역 패스 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방역 패스 강화의 핵심은 백신 접종 권장으로 이제 코로나 테스트 음성 판정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유럽인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리로 뛰쳐나간 시민들은 정부의 조치에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가 조기에 테이퍼링을 끝내고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결정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요즘 들어서 매우 좀 경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뭐 유럽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LA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 코로나19 이 방역 수칙이 좀 강화돼 있고요.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아주 더 엄격해지고 있고, 그래서 뉴욕에서는 뭐 사기업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고 있지만 결국 미국도 좀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뉴욕이 이미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LA, 캘리포니아도 언제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갈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네. 과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유럽 상황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유럽 모습이 앞으로 몇 달 후에 미국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에 또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유럽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 유럽의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최근에 이제 급증하자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유럽 각국 정부들에게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주도하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와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앞장섰는데 일단은 위드 코로나를 좀 유보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유럽 각국이 방역에 다시 고삐를 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유럽 상황이 지금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럽은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방역 패스 제도를 시행했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시키되 최소한 지킬 거는 지켜가면서 정상화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전제로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허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여기에 오미크론까지 가세하면서 유럽 상당수 국가들이 이 방역 패스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방역 패스 제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국가까지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유럽 국가도 미국과 마찬가지죠. 미국이 뭐 유럽에서 시작된 국가니까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시민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방역에 고삐를 재고 심지어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니까 유럽 시민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주말에 거의 유럽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하면서 돌을 던지고 물리적으로 아주 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참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슈퍼 그린 패스라는 제도 때문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린 패스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오미크론까지 이제 생겨나면서 슈퍼 그린 패스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죠. 네.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건 통제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는 어제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기존의 그린 패스 대신 슈퍼 그린 패스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 패스는 원래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증명서를 보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든지 아니면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판정을 받든지 하는 걸 기본으로 했는데 슈퍼 그린 패스는 그걸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만 인정하고
백신 접종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 나온 거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슈퍼 그린 패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린 패스를 받기가 쉽지 않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거랑 의무화한 마찬가지죠. 거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내 음식점도 못 들어가고요. 헬스장도 갈 수 없고 뭐 박물관도 못 가고 또 기차나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민간 공공 근로사업장에 출근할 때도 그린패스가 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코로나19 테스트만 가지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 이제 출퇴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 일하러 출근할 때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그 외에는 어디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어디를 갈 수가 없는 백신 접종하지 않고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그린패스가 원래 12개월이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짜리였는데 이걸 9개월로 단축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서 1년까지 효능이 가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길어야 한 9개월이다. 그래서 9개월 안에 다시 그러니까 9개월이라는 건 뭡니까? 9개월 안에 접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사실상 백신 접종 의무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 접종까지 독려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스트리아는 어떻습니까? 아예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그렇죠. 이탈리아는 실질적으로 의무화했고요. 예. 그러니까 말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의무화했는데 오스트리아는 아예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을 했어요. 이 오스트리아도 이탈리아처럼 그 방역 패스 제도, 그린 패스 제도를 도입해서 식당이나 뭐 술집이나 미용실 등에 가거나 25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방역 패스를 필요하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처럼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그거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회복이 되든지 두 가지. 그거 외에는 어느 것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12살 이상으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 그래서 청소년까지 전부 다 해당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다. 그러면서 내년 2월부터 2022년 2월부터 접종 의무화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부터는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반드시 맞아야 돼요. 안 맞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률이 68.2%니까 낮다고는 하지만 미국보다는 높은 편인데 68.2%는 그런데도 이제 오스트리아는 강제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2월부터 접종을 거부하게 되면 최대 7,200유로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어요. 이게 미국 돈으로 하면 800달러 됩니다. 셉니다. 세죠. 네. 800달러. 거의 1,000달러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 접종 안 하면 800달러를 벌금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지금 뭐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죠. 강력히 지금 이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백신을 맞지 않으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백신을 안 맞으면 집에 그냥 있거나 출퇴근만 하거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일은 해야 되니까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만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점심 식사하러 갈 수도 없어요. 식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19 그 테스트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72시간 이내였잖아요. 72시간 이내에 음성 판정이면 인정받았는데 프랑스는 24시간 이내로 제한했어요. 아이고 그럼 날마다 그러니까 검사를 굉장히 이건 네. 그러니까 매일같이 검사 받아야 되니까 네. 얼마나 이게 참 이 불편함이 큰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내년 1월 15일부터는 부스터샷을 접종해야지 유럽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영화관 등에 갈 때는 부스터샷을 접종을 해야 돼요. 부스터샷을 접종했다는 증명을 보여줘야 카페에 들어갈 수 있고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고 음식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도 이제 강화시켰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이미 12월 2일부터 지난 2일부터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약국 같은 그런 필수한 곳, 그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을 백신 미접종자는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에 가는 것과
마켓에 가는 것과 약국 가는 것 외에는 어디도 갈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식당이나 술집이나 공연장, 영화관, 다중이용시설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졌고 독일은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내년 2월부터 백신 의무화 관련 입법을 추진해서 백신을 의무화한다. 이건 이제 오스트리아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유럽은 갈수록 좀 아주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의 반발이 또 그만큼 거세지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거세지고 네. 있어요. 지금 유럽 시민들이 아주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와서 아주 격렬히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유럽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도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고 숫자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벨기에 브뤼셀, 이 벨기에 브뤼셀에는 유럽연합 헤드쿼터가 있죠. 그래서 이 EU 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EU 본부 건물 앞에서 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그 시위가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자유를 외치면서 폭죽을 쏘고 돌을 던지면서 격렬하게 저항했고요. 경찰도 최루탄을 던지고 물대포를 쏘면서 아이고, 네. 시위대를 진압했고. 최루탄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했고요. 특히 벨기에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자유는 직접 우리가 나서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주지 않는다는 걸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다. 가만히 있으면 자유 다 뺏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이 어려운 건지 쟁취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시위대들은 그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의 차별에도 반대한다. 무슨 인종차별만 차별이 아니고 뭐 남녀차별만 차별이 아니고 뭐 소수계 성차별만 차별이 아니라 이런 것도 차별이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접종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도 이건 명백한 차별이다.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반대한다. 아주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경우에는 4만여 명이나 나와서 아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요.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에도 수천 명씩 지금 거리에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도 갈수록 지금 백신 접종 강력해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은 지금 민간 기업에까지도 지금 글쎄 백신 말이야. 접종을 의무화시켰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켜서 갈수록 지금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 너무 강하게 나가면 모든 세상 이치가 그렇지만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도 이제 강하게 나갈 건지 이것도 좀 걱정스럽고 이 시민들은 계속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이렇게 억누른다고 억누러질 것인가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뭔가 이 좀 컨센서스가 모아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힘으로 눌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네. 아주 핫한 그러한 상황인데 월스트리트에서 흥미로운 전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최근에 그 주식시장 하락세 속에서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뉴욕 증시가 아주 반등해가지고 굉장히 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최근에 안 좋죠. 모건 스탠리가 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한 것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럴 것이다. 이런 예상입니다. 그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그 테이퍼링에 들어갔고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기에 테이퍼링을 끝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갈 텐데 그것은 이제 사실상 긴축 모드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암호화폐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이 저금리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점입니다.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에서 그런 점을 자세하게 얘기했는데요. 암호화폐가 이렇게 성공을 거둔 데는 저금리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금리 시대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자본을 싼 값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전에 대출 받으려면 이자율이 비쌌는데 이제는 낮으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주식 투자해서 돈 벌면 갚더라도 훨씬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금리 시대가 암호화폐 시장 성공에 굉장히 기여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냥 대출 받아서 빚을 져가지고 그 돈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남는 장사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핀테크라는 게 그러니까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죠. 이 핀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희 금리 인상이 만약에 이제 네. 본격화된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의 좋은 시절은 뭐 끝난다. 뭐 이렇게 바로 그런 예측이 점이죠. 이제 가능할 수도 기준금리가 있겠네요. 올라가면 은행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예.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본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분석은 암호화폐 시장의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난 것 같다, 끝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 저렴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점인데요. 상당히 좀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이건 예상이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일리 있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를 점치는데 이 모건 스탠리의 이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